안녕하세요. 홍프로 투자설의 홍프로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재건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에 과연 어떤 기회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의 주요 산업 분야,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과 투자 관점에서 핵심 포인트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 전쟁은 끝났지만 재건은 이제 시작. 사실은 아직은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죠. 근데 이제 거의 막바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부터는 재건을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단순한 복원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단락으로는 지금 재건 산업의 전망하고 현재 투자 포인트,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있나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고요. 재건 관련주 일선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저번에 HD 현대산업캡, 현대인프라코어도 사실 재건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올랐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 때문에 올랐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께서 한번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 주택, 시설 같은 경우가 국가 전반적인 복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부서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도시를 새로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은행 기준으로 지금 재건 규모는 5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속 바뀌는데 700조에서 80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국내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1년치 예산하고 맞먹기 때문에 엄청난 큰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별로 엄청나게 또 혜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하는 거고요. 국제적 지원 예상은 현재 유럽, 미국, 세계은행, IMF 등 다국적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산업 및 장기적인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장기적 비전으로 봐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힘든 시기가 도래돼 있고 그 부분에 따른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 비전을 갖고 보는데 유럽 통합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나토 문제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내용적으로 저희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지정학적 안보 축의 변화, 그러니까 유럽이 원래 지금 러시아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변화된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중장기적인 방향은 디지털 인프라하고 에너지 쪽 친환경 전환. 왜냐하면 이번에 어쩔 수 없는 게 러시아에서 가스 가지고 제재를 하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이나 그런 쪽으로 자꾸 전환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는 물리적인 재건 중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하고 자재 이런 쪽이 돈이 들어가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건설 자재 통신을 먼저 아무래도 복구하면서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께서는 장기 전망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성장 전망을 보면 조금 좀 그렇죠. 2025년부터 35년까지 골든타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한다고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사업이 집중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자료에 나와 있는 데이터긴 한데 사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데 부분에 대한 재성장, 시장 성장이란 말이 사실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현재 자료는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수혜 섹터는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한 큰 단락으로는 6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시멘트, 건자재. 그래서 이쪽은 아마 건설주가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철강, 기계장비, 건설 기계나 아니면 철강 회사, 그리고 통신, 전력, 인프라. 그래서 이런 순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예,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금융보험, 보증보험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 말씀드리는 부분대로 주택 기본 인프라 쪽이라서 건설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은 제조업이 재건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통신은 기관망 복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풍력 테마나 태양광 테마 쪽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식이고, 디지털 인프라는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은 보안이나 디지털 전환 쪽으로 이제 뭐 신도시식으로 바뀔 테니까. 그리고 금융이나 보증하고 보험 쪽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될 겁니다. 어차피 한 번에 돈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니까 일단 핵심 수혜는 이렇게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정리는 해왔는데 한국 수혜 기업을 이렇게 본다. 그래서 건설하고 인프라 쪽은 현대건설, DL, ENC, GS건설. 예, 철강 소재는 뭐 독보적인 포스코하고 세아제강, 고려제강. 예, 그래서 사실 세아제강, 고려제강 회사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개별적으로 한번 회사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계장비 쪽은 두산 바켓,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그래서 바켓이 사실 그 미국 쪽 중장비라도 어차피 아시아 시장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 에너지 플랜트 쪽은 하나, 두산, LS 일렉트로닉.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하나 솔루션, 두산 에너빌리티 워낙 유명한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ICT 쪽이나 디지털 쪽은 KT, SKT,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실 한국 기업이 다방면에서 유명한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 ICT 분야에서 글로벌 수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섹터 기업에는 뭐가 있다 생각하시면서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건의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일단은 제목은 정하긴 했는데 단락을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되겠다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테마형 투자 어쩔 수 없는 게 10년입니다. 최소 10년. 지금 데이터상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대부분 다 10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10년 정도 테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유럽이나 그런 쪽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국내 회사와 아시아 쪽도 거래나 뭐 이제 공사나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국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 내용은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ESG 기반, 지금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이런저런 종목들이나 내용을 올리지만 ESG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전 세계가 ESG 그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켜라, 뭐 친환경, 뭐 디지털 중심의 그런 재건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부분은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전쟁 장기화가 되면서 자꾸 나중에 이제 그 700조나 800조에 대한 자금 배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재건에 이러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실 관심주 수출 중소 강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진성TC고요.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 그래서 사실은 회사나 그런 부분이 워낙 좋고, 사실 원래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알려드린 건설기계 쪽 테마로 제가 그때 섹터 정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성TC도 좋은 회사라서 지금부터 진성TC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진성TC는 1983년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2007년에 코스닥 상장했습니다. 건설 중장비 무한 궤도식 하부 주행체 제조. 그래서 사실 제가 줄여 쓴 건데 하부에 관련된 시스템을 다 합니다. 옆에 그림이 있죠. 제가 일부러 사이트에서 지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스템의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 기업.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부에 관련된 거는 모듈화 양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다른 회사들보다 부품이나 그런 부분 솔루션 제공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전망은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 쪽,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프로젝트 이 부분에 프로젝트 수혜를 받는데,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요즘에 뭐 새로 짓는 것들은 전부 다 스마트 시티란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유리한 그런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고 있고, 건설 중장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인프라 SOC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증가가 한동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인한 성장, 이 부분도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자원개발 수요, 광산하고 에너지 개발할 때 장비 부품 수요가 증가돼, 중장비 쓰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원개발이 늘어나면 진성 TC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밑에 제가 내용을 하나 써놨는데, 중장비 핵심 부품 보통 교체 주기가 5년에서 7년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서 안정적 매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성 TC의 시장 테마성, 이번에는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데, 이러이러한 시장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만든 건데, 자원개발 테마 쪽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요거는 왜냐하면 어차피 중장비 하부체니까 그거에 관련된 내용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거는 뭐 무조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있고요. 또 하나는 중장비 노후화 교체 시기가 돌아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테마, 그리고 국내 대형 장비 업체 OEM 공급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는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부터 시작해서 현대건설기계 뭐 있잖아요, 몇 회사들. 볼보는 해외 업체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시장 테마성을 끼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진성 TC의 일봉을 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이 조금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큰 단락으로 보시면 여러분께서 보실 때 이런 박스를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023년 12월 달이 요때거든요, 여러분. 이때부터, 그러니까 뭐 더 따지면 여기까지긴 한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돌파 신호가 나왔죠, 한번.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000원 기준가에서 만원까지 여러분께서 관심 가격으로 보시고, 추세 단락은 바뀌었습니다. 살짝 이 추세 작도 있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그래서 요 구간이 지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의 라인은 11,000원 이하 구간이면 좋겠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15,000원대가 여기서 많이 고생들 한 자리이기 때문에 15,000원으로 일단 일봉에서는 보시고요.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주봉도 보시게 되면 이제 머리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작도로 보면 원래 이렇게 그리거든요. 여러분께서 보시면 피보나치 아크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위치상은 고점에서 그든 몸통에서 그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1,000원 이하권을 보시고, 14,000원, 14,500원부터 저항이 보이네요. 주봉에서 보이시죠? 그래서 15,000원까지 요 구간을 목표가로 잡으시고, 만약에 신고가로 간다 그러면은 이 구간이긴 한데, 어찌됐든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양호한 업체, 그리고 워낙에 조정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 다중바닥을 만든 상태에서 주봉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재부터 관심을 갖고 우리는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진성 TC를 확인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재무를 한번 봐야겠죠. 재무 참 깨끗합니다. 요때부터 성장이 됐었는데 2021년부터 22년 뭐 20년 괜찮았는데 23년에 살짝 보이시죠? 그렇다고 이상한 회사 아닙니다. 좋죠? 다 까맣잖아요, 일단. 그리고 24년에 조금 더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추세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아도 이렇게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주가 조정이 오래 나올 수 있습니다. 업황적 문제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뭐 다른 내용적인 부채 비율이나 이거 보셔도 퍼펙트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상은 좀 저평가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생겼고, 현재부터는 뭐 업황이나 건설 쪽 그 장비나 그쪽이 좀 바뀌면서 이슈가 좀 불 때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진성 TC에 관심을 갖습니다.
진성TC의 미래 전망하고 리스크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전망은 아까도 나왔는데 글로벌 인프라 수요 지속,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좋다. 그리고 OEM 확대, 그러니까 부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계 장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신규 고객사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점차 발전할 수 있다. 거기에 생산 자동화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좋아지고 수익성이 늘어날 것이다. 대신에 리스크는 해외 사업이 7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문제는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수출 기업들의 그 딜레마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되면 일단은 진성TC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 영향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시설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원자재가 급등하면 생산도 그만큼 줄어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전망은 어떻고 리스크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 내용에서 진성TC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 세계 굴착기용 롤러 트랙슈, 보이시죠? 시장 점유율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크게 나쁠 게 없다. 향후에 발전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프라 투자 증가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있고,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좋으니까 내용 참고하시고, HD 현대 인프라코 볼보 히타치의 지금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거의 상위의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항상 매출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도하고 동남아 신흥국 건설기계 수요 확대에 따른, 그러니까 이쪽이 제가 얘기 듣기로 최근에 아시아 쪽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금두꺼비 시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점차 커지고 있고 돈도 크게 들어가니까 장기적인 암목적으로는 인도하고 동남아 시장을 계속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화 설비 부분하고 원자재 가격 안정화 부분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되게 좋은 부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턴어라운드 돼서 우리는 좀 희망의 날갯짓을 하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진성TC란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단순한 복구가 아니고 이거는 도시를 새로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재건은 산업 재편의 한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에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재건이나 여러 가지 종목 유망 기업을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찾아뵙고요. 지속적인 섹터 분석과 좋은 종목 소개로 여러분의 투자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프로의 투자설의 홍프로였습니다.